안녕하세요, 살면신입니다. 자, 초보공생 가이드 이제 시험 공부까지는 얘기했고, 자, 필기 합격선 이제 또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 입시 같은 몇 등급 뭐 결과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이제 필기 합격선이라는 게 공개됩니다. 여기서 합격선이란 거는 필기 합격선만 있어요. 필기 시험에 대한 합격선만 있지 최종 합격선이란 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무원 시험에는 필기 플러스 면접으로 돼 있는데, 면접 시험에는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수, 보통, 미음만 있어요. 세 가지만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선을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만약에 90점 플러스 우수, 뭐 90점 플러스 보통. 근데 우수면 무조건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격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90점 플러스 보통,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 없잖아, 보통이라고 쓰는 거는.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선이란 것만 공개를 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을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절대적인 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절대평가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필기시험 합격선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제일 낮은 점수예요. 그래서 합격선이야, 선. 그 커트라인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제일 낮은 점수. 그러니까 등수로 하면 꼴등의 점수입니다. 합격한 사람 중에 꼴등의 점수예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면접에서 떨어진다기보다도 필기 플러스 면접 시험의 최종 점수가 낮아서 떨어집니다. 왜? 필기 시험에서 선발 인원보다 더 많이 뽑습니다. 필기 시험의 선발 인원이 10명이라 그러면 실제 필기 시험에는 12명을 뽑아요. 그럼 2명은 결국 떨어지게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주로 어떤 이유면 면접을 잘못 본 사람도 있어요.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러면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성적이 낮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필기를 합격했는데 왜 성적이 낮아요? 그러니까 10명 뽑는데 12명을 필기해서 합격시킨다니까. 2명 정도. 그래서 1.2배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1.3배수, 1.2배수 뭐 이러는데, 100명을 뽑으면 120명이 돼요. 무려. 그럼 20명이 탈락해. 1000명을 뽑으면 200명이 탈락하게 돼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필기 합격선에 내가 만약 그걸 목표로 점수를 했다 그러면 그 점수는 떨어지는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뭐가 있어요? 1배수가 뭐예요? 뭐 1배수면 몇 점 맞아야 돼요? 그래. 지금 이제 국가직 합격 예측 보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1배수 합격선 뭐 이런 게 나와요. 1배수가 실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예요. 필기 합격선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합격선을 한번 보면서, 지금 올해 거 이제 국가직 걸 보지 말고 작년 거 지방직을 보자고요. 자, 올해 거 국가직은 아직 안 보고, 자, 이렇게 보시면 필기 합격선 이렇게 돼 있죠. 필기 합격선은 가산 포함 5과목의 평균 점수예요. 평균 점수. 어떤 사람도 이거 보고선 93점, 5과목에서 93점 맞으면 되나? 그게 아니라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자, 보세요. 10명을 선발하죠, 지금. 이 간호 8급에서 10명을 선발하는데, 응시 인원이 95명이었는데, 필기시험 합격은 14명이에요. 여기는 무려 1.4배수입니다. 그러면 4명은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 나오는 93점이라는 점수에서, 자, 14등의 점수가 93점이에요. 그럼 10등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분석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여기는 10명인데 14명이고 여기 14명인데 15명이에요. 배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1.2배수 정도 뽑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상 동점자일 수도 있어요. 동점자일 수도 있어요. 동점자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10등부터 14등까지 동점일 수도 있고요. 11등부터 14등까지 동점일 수도 있고, 12등부터 14등까지 동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역으로 14등 93, 뭐 13등은 92, 91, 90 뭐 이렇게 해갖고 10등이 90점이 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거는 정확하게 점수를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원시 가려면 간호직 93점이 합격하였구나. 필기만 합격한다. 필기만. 실제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10등 안에 드는 점수는 한 95점 맞으면 되긴 하겠죠. 그죠? 10명 뽑는데 14등이 93점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목표가 몇 점이어야 돼요? 사실은 만점이어야 됩니다. 만점이어야 돼요. 자,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많이 뽑으니까 인원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자, 화성시가 147명 뽑는데 무려 195명이 선발됐어요. 필기시험에서. 몇 명이야? 그럼 거의 한 50명 가까이 지금 더 뽑힌 거잖아요. 83점에서 50등이 올라가면 몇 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위에 고양시나 수원시나 이게 점수가 높잖아요. 예? 근데 여기 수원은 83명인데 108명이잖아. 그러면 20 몇 명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합격이잖아. 결국 이 점수들이 지금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뽑으면 등수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밑에 있는 점수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필기만 합격은 뭐하냐고. 면접 보고 나면 면접은 대부분 다 보통을 받는단 말이야. 진짜 뭐 특이하지 않으면 우수를 주지 않습니다. 미흡은 나올 수도 있어요. 미흡은. 그런데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밖에 없어요. 그럼 보통을 받았을 때는 이제 경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5과목이고 5과목 중에 동점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또 우리 2과목 있죠? 전문 과목. 그 2과목의 평균이 높은 사람이 합격합니다. 동점자 예전에는 다 합격시켰는데 다 이제 최종 학교에서 다 빼내요. 그래서 동점이 더 많아서 더 많이 합격하는 그런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완전 동점일 땐 가능해요. 완전 동점일 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아, 81점인데 가면 난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25등하고 32번째가 81점인데 25번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이 90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물론 선호 지역이 있고 선호 지역이 아닌 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 지역, 시군구 할 때 군 지역 있죠. 여기서 이제 경기도 같으면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있거든요. 가평, 연천, 양평군도 있어요. 양평군, 가천군 보시면 점수가 좀 낮죠. 점수가 좀 낮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쪽에서 점수대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아닌 이상은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보고서는 아, 경기도가 뭐 어디보다 높네, 어디보다 높네. 그리고 또 여기서 선발할 때 배수가 또 달라요. 지금 10명 뽑는데 몇 명 이렇게 이걸 다 나눠보면 다 달라요. 합격자가 몇 명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수만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안 맞는데, 기준이 다른데 점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게 정말 엉뚱한 생각인 거죠. 예.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점수만 보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점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얘기해달라 그러면 일반적인 직렬, 일반 행정 뭐 이런 경우, 요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 국까지 좀 어렵게 나왔죠. 그래도 지금 보니까 거의 90점대예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 지방정이 약간 좀 떨어진다 만약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합격선에는 첫 번째는 선발 인원이에요. 선발 인원. 네, 선발 인원. 그 다음에 배수. 몇 명을 뽑았냐, 필기 시험에서 몇 명을 뽑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점수 밑에 쪽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가 바로 난이도죠. 난이도. 예. 쉬우면 올라가고 어려우면 내려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집단이. 제가 그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자면 한 경쟁률 한 2대1 정도 됩니다. 2대1. 그 위에서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땐 대략 80점 이상이에요. 80점 이상의 2대1 정도의 경쟁률에서 한 명만 선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실수를 안 해서 85점이 되냐 90점이 되냐 뭐 이런 싸움인 거예요. 그 위쪽에서는. 근데 80이 기본적으로 안 넘는다 그러면 사실은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 행정 얘기인 거예요. 기술직렬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게 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어요. 특히 장애직렬 뭐 이런 경우는 과락만 넘겨도 합격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건 경쟁률에 따라 또 다릅니다.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이상 맞으면 사실은 합격권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합격이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선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어느 지역하고 비교하는 분이 있어요. 비교할 필요 없고요. 제일 웃긴 거, 국가직에서 필기시험을 합격선을 보고선, 국가직 필기 합격선을 보고 뭘 하냐, 직렬별로 그거를 비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같은 직렬일 땐 같은 시험 문제니까 같겠죠. 그런데 다른 시험 문제인데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토목이 낮아요. 보통 토목이. 그러니까 토목이 낮으니까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아, 토목 시험은 쉽구나. 어려우니까 낮죠. 왜 거꾸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우니까 낮은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제일 잘 위쪽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런데 점수가 낮았다는 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났다는 거예요. 토목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다 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공학 계산기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전공하신 분들도 막 과락 맞고 떨어지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나마 좀 높아진 겁니다. 예전에 60점도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특히 이제 세무 같은 경우 막 보고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무가 더 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변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세무는 선발 인원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고선 아 나는 세무해야 되겠네. 점수가 낮아서는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나중에 본인이 이런 점수만 가지고 선택했을 경우에 오래 다니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가령 오래 다니질 못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직렬, 직류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합격한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필기 합격선. 합격선 자체가 필기 합격선이라는 걸 자체를 몰라요. 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직렬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고득점 마저 합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